잘 들어봐요. 어떤 남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돼. 근데 그래도 아내가 바람피고 성희롱으로 고소당하고 성추행범이 돼요. 반면에 어떤 남자들은 9급 공무원 고시 생활을 해도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여자들이 있어. 이들이 여성을 보는 가치관이 과연 같겠느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단입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하면서 느끼는 게 남녀 갈라치기가 이제는 단순히 남자 대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 세대 대 세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확히 말하면 연애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연애를 해야 된다, 잘 찾아보면 좋은 여자도 분명히 있다 라고 말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활동하는 커뮤에서는 이런 남자들을 향해 스윗 영포티, 남페미, 버팔로, 물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지금의 여자들을 만들었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하거나 연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남자들은 페미니즘에 아직까지 물들어 있거나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허영심, 사치를 부리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남자끼리 하나가 돼서 비판하길 원하는데 자꾸 거기에 끼어들어서 아니야, 모든 여자가 다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건 아니다, 밖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좋은 여자는 많이 있다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 남자끼리 단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하라고 권유하는 남자들은 왜 스윗 영포티가 되었고, 연애를 포기하고 국결하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왜 한국 여성을 혐오하고 국제 결혼만이 한국의 미래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이런 남자들끼리의 대립이 왜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과연 노력으로 되는 걸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과연 노력일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이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지 나보고 노력했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외모나 패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먹고, 미용실은 1년에 한 2번 가나? 옷도 없어요. 그냥 몸에 맞는 옷, 편한 옷만 입어. 그냥 쇼핑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거의 후드 아니면 추리닝만 입고 살아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지금 여자친구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에 5만원짜리 롱패딩에 멜란지 추리닝 입고 나갔어요. 내가 작업할 때 입는 옷이야. 그때 옷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입고 나갔어. 그리고 두 번째 만남도 어디 비싸고 좋은 데가 아니라 그냥 당시 제가 일하던 식물이랑 꽃을 관리하던 카페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만났어요. 내 직장에서 만난 거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거기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준 커피랑 빵을 먹으면서 한 10시간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나를 꾸미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귀게 됐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재수없자고 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할 얘기들을 위해서 그냥 솔직하게 밑밥을 깐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자를 만날 때도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결과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연애를 굉장히 어렵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룩, 머니, 게임, 스테이터스, 이 모든 능력치가 다 골고루 육각형을 그려야 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회가 없다 그래. 데이트할 때는 항상 되게 비싼 핫플레이스만 골라가야 되고, 차는 독일 3차차가 아니면 여자들이 타기 부끄러워한다고 말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저도 그렇고 막상 연애 중인 커플을 보면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남자들만 연애 중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길거리를 가보면 못생긴 남자, 예쁜 여자 커플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 반대는 거의 없어. 남양주, 안성, 이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가보잖아요. 그 카페 주차장을 보면 외제차 말고도 모닝, 캐스퍼, 아반떼, 이런 국산차에서 내리는 커플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참고로 저는 90만원짜리 SM5를 타고 연애를 했었고, 지금은 경차 스퍼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그들을 보나 나를 보나 연애의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담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연애하기도 바빠요. 이렇게 보면 남녀 갈라치기는 단순하게 조작된 혐오고, 연애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남녀 구분 없이 가진 것 대비, 능력 대비 연애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외모나 키에 아주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나름대로 있어. 근데 항상 연애가 어려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그래왔어. 뭐 숫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주변 환경이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스스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연애의 경험, 그 기회를 잃어가면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자에 대해 배우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현실은 다를 거야. 나 자신을 막 타일러 보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여자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 고민하게 돼. 이렇게 연애의 경험, 그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선택지 대부분은 이성을 만나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선택지예요. 유료 만남 어플, 결혼정보회사, 좀 나쁘게 보면 돈을 주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음지의 장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그런 까다로운 여성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이성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도 어려워질 때가 오죠. 기회 자체가 이제 오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노력을 안 하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소개팅을 막 수십 번 해보기도 하고 수백만 원을 주고 결정사 가입도 해봐. 외모도 꾸미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저 같은 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돼요. 30 후반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미 남녀는 그 서로 간의 니즈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삶에 찌들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라왔고, 그에 비해서 이상하게 이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만 가요. 모두가 평균 이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끼리 만남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어른이 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아, 연애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커뮤니티나 유튜브 상단에 노출되는 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자극적인 소재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연애를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세상에는 나쁜 여자들로 가득한데 자꾸 세상에는 좋은 여자가 많다고 말하는 그런 스윗한 남성들에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좋은 여자, 얼마 안 되는 좋은 여자는 그 말을 짓거리는 놈들이 이미 다 체간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되는 거 마냥 그렇게 혐오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놈들을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저만 봐도 알잖아요. 별 노력도 하지 않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더 반발심이 드는 거죠. 아, 저 인간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딴 말을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남자의 가치관은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여성들 각각의 눈높이와 이기심 또한 무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끼리의 대립은 각자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노력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노력하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굳결할 사람은 굳결하고, 그렇게 각자 도생해서 그냥 신경 끄고 살아가면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막 한심하고 답답하게 바라보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 살아가는 그 세상이 다른데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 욕구는 그냥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예요. 지금 현재 좋은 여자를 만나 사랑받고 있는 남자의 입장에선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나를 너무 사랑해줘. 나에게 빠진 그 눈빛을 보면 마치 아기 고양이를 보는 것 같아. 살면서 내가 겪어왔던 여자들은 항상 나에게 친절했고 나에게 사랑 외엔 뭐 딱히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런 나를 보고 예비 홍콩남이라고 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스윗 영포트라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자들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고 그로 인해 나는 행복한데 그들은 자꾸 나를 막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미 여자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들은 지금의 한국 여성들을 비판하는 그 거대한 담론에 맞서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뭐 딱히 잘났거나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다 하겠죠. 모든 수컷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불공평해요.
제가 그래서 과연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들어봐요. 어떤 남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돼. 근데 그래도 아내가 바람피고 성희롱으로 고소당하고 성추행범이 돼요. 반면에 어떤 남자들은 9급 공무원 고시 생활을 해도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여자들이 있어. 이들이 여성을 보는 가치관이 과연 같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남자끼리도 각자의 그 입장이 다른데 서로에게 뭐 조언이나 훈수를 두는 건 조금 그렇죠. 무슨 여자를 미워하지 말고 싸워서 쟁취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연애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태남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일 수 있겠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노력을 안 해도 여자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는 노력을 해도 상처받는 게 지금의 남자들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제 영상에 올라왔던 댓글이에요.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남자들에게 노력은 의미 없다 봅니다. 알파는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소수의 남자들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남자들은 노력은 하건 말건 알파가 될 수 없어요. 대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무의미한 짓입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지향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유전자 결정론이니 뭐니 하며 반말하지만 솔직히 유전자 결정론은 많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게 듣기에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저는 이런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대답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렸어요.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사랑은 노력일까요?